One, two, three, four. 전국구 전능하신 국민의힘 정봉주 전국구 1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를 소개합니다. A2 플러스급 프리미엄 김치, 영부인 김치. 내가 담근 것보다 더 청결하게, 내가 산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게. 1박 2일에 출연한 전주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담근 해썹 인증의 최고급 프리미엄 김치. 인터넷에서 검색한 뒤 지금 주문하세요. 전능하신 국민의힘 정봉주 전국구 자발적 유료를 빙자한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고요. 571-91-0005-27704 후원 자동이체 신청 부탁드립니다. 액수는 월 5,000원 이상 자유입니다. 개념 있는 청취자분들의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은행 가기 귀찮은 분들 전화 신청도 됩니다. 02-948-1416 귀중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부, 2부로 나뉘어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부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임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을 모실 거고요. 2부에서는 현재 무공천 때문에 피박살이 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단 먼저 우리 이번에 후원을 걸었잖아요. 후원. 예. 자발적 유료. 예. 근데 그거 잘 안 들어와. 아, 그래요? 진짜 안 들어와. 왜 걸었어? 아니, 그래서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왜 걸었는지 얘기를 하래요. 그렇죠. 갑자기 돈 달라고 그러면 나도 싫지. 그러면.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사람들이 돈 내는 게 너무 많아. 예. 국민 TV에 내죠. 그렇죠. 뉴스타파. 뉴스타파 내지. 예.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내지. 얼마 안 돼요. 거기는 민이에요. 워낙 이제 그래요? 하던 거고. 네. 그 잘 안 다음에 돼요. 잘 안 돼요. 정말 잘안 됩니다, 이상호 여러분. 고발 뉴스. 네. 아, 맞아요. 고발 뉴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원 피로증에 걸려 있다. 네. 맞아요. 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국민 TV 2만 명. 그다음 뉴스타파 한 3만 명 좀 넘어요. 네. 이상호 한 5천 명. 네. 뭐 다른 또 자잘한데 또 다 많이 내. 네. 김종배. 시사통, 김종배 프레시안. 뭐, 네. 프레시안 뭐. 네. 근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쭉 합하면은 한 5만에서 7만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우리한테 내지 말고 예. 안 내는 분들. 근데 진보 쪽이 전반적으로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왜 모으냐. 네. 근데 국민 TV에서 스튜디오를 빌려주겠다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빌려줄 수가 없다. 왜 예. 그런. 이제 우리가 거예요? 거기 채널 걸었다가 네. 한 두세 주 걸었다가 나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게릴라 방송이구나. 그렇지, 게릴라 방송이지. 어쨌든 공식 통보가 왔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벙커에서 하는데 일단 밖에서 계속 특강을 해갖고 음질이 안 좋아요. 막 웅거리는 게 밖에서 특강하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예. 좀 나가야 될 형편이야. 여기 기존 일정을 무시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 기존 일정이 워낙 많고. 네. 그냥 우리가 계속 이제 메뚜기처럼 사이사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스튜디오와 공개 방송할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PD들 네. 이분들이 다 재능 기부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 사람들도 도망가. 급여를 안 주면. 직원들도 좀 필요하고 공간도 좀 필요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손을 또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앵벌이가 시작됐다. 전국구도 앵벌이가 시작됐다. 맞습니다. 앵벌이고 좀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5천 명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 정봉주의 전국구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사실 저도 애가 둘이거든요. 예. 딸 둘이고
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또 준비를 많이 해요. 예. 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자발적 위로화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예. 근데 오마이뉴스에는 10만인 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장 기자님은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나는 진짜 미안한 게 보세요. 감옥 갈 때 영치금 받았지. 네. 콘서트 한다고 후원 받았지. 물론 이제 내가 다 어디 갔어? 다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쓴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재판 변호 비용도 모금했고 그러니까 진짜 미안해. 모금 인생이네. 네. 모금 인생이야. 진짜 그래서 완전. 나는 누가 앵벌이라고 딱 비판하는데 네. 저 앵벌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개인적 축적 이 부의 축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슬프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요 우리가 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좀 내라. 우리 애들 풀을까? 4명이 돌면은. 예. 그래서 CMS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자평 타평 거의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로 내용과 재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무도 못 쫓아와. 그 가장 가난해.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쪽팔리는 얘기지만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CMS 앞에 광고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긴박한 주제들이 좀 많아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업데이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박한 주제 중에 주제. 민주당. 지금 이제 새민연이죠?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민연은 조인을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약칭은 그럼 뭐로 하죠? 새정치라고 합니다. 새정치요.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이라고 합니다. 끼지 마. 그건 편집이야. 자, 오늘은, 새정치의 기초무공천에 대해서, 하도 부글부글 끓고 있길래 그것을 주제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고정 1. 네, 안녕하세요. 번식의 상징 최강욱입니다. 예, 딸, 아딸, 아빠입니다. 딸, 아들, 딸. 이걸 번식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자, 고정 2. 네. 바꿨어요, 멘트를. 뭐로? 열린 진보.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장윤선입니다. 오마이뉴스 팔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아니, 우리 편집국장이 예. 우연히 택시를 탄 거예요. 예.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전국구를 전국구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의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까지 예.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계속 달린다라는 아니, 거를 강조하면 뭐라고 하시겠죠? 영업용이에요, 개인이에요? 영업용? 영업용. 어제 김해시청에 제가 특강을 갔는데 네. 거기 김해시 직원들이 옆으로 살짝 오더니 장윤선 기자가 진짜 시문화 닮았어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외모도. 모자이크 하고 보면 닮았다 그랬지. 목소리만. 아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 자, 그리고 오늘 초청 패널 요즘 가장 바쁘신 분이죠. 신경민 새정치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또 직함이 바뀌었죠. 상임 최고위원. 상임 최고위원. 네. 더 높아지셨다. 높아지신 거예요? 네. 근데 숫자가 늘어서 네. 자, 신경민 새정치 상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저는 신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윈지 코리아 컨설팅 지난번 몇 차례 나왔던 박시영 부대표의 대빵. 예, 이근형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이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보기엔 탁월해요. 예. 탁월한데 그 새정치 기초 무공천 이건 뭐 여론조사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좀 좋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네.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최고위원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상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요? 상임님? 아무렇게나 부르십시오. 오늘 녹음하는 게 이제 4월 1일.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발사하는데 시청 앞에서 지금 농성 시작하셨죠. 네, 지금 농성장에서 막 이리로 왔습니다. 예. 근데 비주얼 아주 깨끗해요. 농성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게. 누구 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우원식 최고하고 양승조 최고 두 분 다 상임입니다. 예. 네, 상임 다섯. 상임. 네. 그러니까 상임 최고위원들 가운데 그러니까 선출직 상임 최고위원들은 다 네. 지금 시청 앞에 조경태 상임 빼고. 근데 상임 최고위원 세 분이 나가셨는데 김한길, 안철수 대표. 네. 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서명운동. 서명운동 가끔 왔다 갔다 하시죠. 그분들은 농성할 정도의 긴박성이 없나요? 글쎄요, 그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예. 뭐 할 기미가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예. 대신 대타로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씹힐 일밖에 없네. 아니, 그 양반들 비상임이에요? 왜? 비상임이사? 아시는데. 지금 일단 왜 농성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새정치 내부 현황이 어떤지. 네, 일단은 이제 무공천이 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지. 무공천을 일단은 새 후보가 그 당시에 대선에서 다 약속을 했고 안철수 후보를 뒤를 따라가서 된 거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선거 후에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와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민주당과 새정치가 합하면서 무공천을 연결고리로 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공천을 확정을 한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부글부글 끓죠. 왜 그러냐면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지금 다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예. 골목마다 돌아다녀 보면 이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외적으로 사실 지방자치선거에서 많이 이겼거든요.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무공천까지 하면은 사실 골목은 괴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공천을 강행을 하겠다고 합당을 했기 때문에 유턴은 안 된다는 것이 두 공동대표의 예. 확고한 방침이죠. 지금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명분은 무공천 약속을 지켜라. 응답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무공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라. 네. 라는 게 요구사항이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한테는, 설사 만약에 이게 새누리당에서 지키지 않으면, 유턴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있죠. 일단은 당내에서 좀 토론을 해보자. 예. 그래서 당내 토론 후에 무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건 할 수 없고요. 예. 무공천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토론 후에 전당원 투표 같은 걸 한번 해보자. 예. 뭐 그런 정도의 얘기들은 나왔고 첫 번째 의총, 예. 합당 후에 첫 번째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기초단체장 선거 다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죠. 예. 호남은 좀 경우가 다르고요. 예.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호남 뭐 다 이길 거고. 호남은 어차피 뭐 야당 후보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호남 자민련을 향해서 달리자. 호남 자민요? 호남 자민련. 호남에서만 이기자. 이런 뜻 아닌가요? 장윤선 호남 민주당 자민련 새정치 저격수. 새정치 네, 저격수. 저한테 자꾸 장윤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후보가 난립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개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조정이 안 돼가지고 10명씩 나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막 파란 잠바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새누리당 색깔의 후보들도 그리고 네. 또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도 막 그렇게 되면 후보 난립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후보 난립 문제뿐만 아니라 변별력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두 대표께서는 어찌됐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이번 선거를 거짓대 약속 이런 프레임을 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죽을 부글부글 맛이죠. 죽을 맛인 예.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무공천하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제일 먼저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서는 안철수 후보가 예. 선도를 했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쫓아갔어요? 문재인 문재인 후보가 후보. 따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박근혜 후보가 예. 쫓아왔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기초 무공천에 반대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무공천은 사실 정당의 존립 근거를 해치는 겁니다. 예. 무공천이 정당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무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미 약속은 새 후보가 다 했기 때문에 약속대 거짓의 프레임으로 가죠. 근데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골목마다 예. 파란 잠바 물결이 펄럭입니다마는 이 파란 잠바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이 파란 잠바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파란 잠바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고민이 있죠. 아,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오소리티를 갖고 있다. 새정치 한다면서 지금 다 왔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예. 빨간 잠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저히 이 파란 잠바를 입혀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고요. 예. 진짜 파란 잠바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 파란 잠바가 많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실 이게 정당에서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좀 역사를 따져볼 필요가 예.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그때 그 기초선거 무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반정치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방 정치가 그러니까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서 막 공천 장사하고 예. 국회의원들이 막 그 비리 저지르고 그래서 엮여가지고 선거 끝나면 다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지방 정치가 지방 정치 스스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화하고 역할을 좀 나누자라는 좋은 뜻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아까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보 정당들은 기초선거 무공천 말도 안 된다. 그런 걸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정당을 왜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것은 반정치 담론이었고 이것에 어찌됐든 정치 혐오가 너무 심하니까 예. 국민들이 정치 그러면 전부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면 뭐 뒷돈이나 받고 뒷거래나 하고 막 정부 이런 사람들로 취급을 하니 그걸 좀 한번 정화하고 깨끗이 털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기됐던 이슈였던 거고 그에 따라서 다들 새 후보가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예. 그 약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약속이 뭐였죠? 이제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거죠. 네, 정당 바로 그 공천 점이거든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 거였죠.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게 약속이었지. 예. 이게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나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그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초점인 거죠. 예. 그게 이게 근본적으로 초점인 지금 상황이 많이 지금 꼬여 있는데 거죠. 예. 애초에 물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얼핏 들으니까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사실 약간 해명성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약속했던 것은 이런 정당 공천 제도를 바꿔서 이런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자라고 하는 약속이었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공천 안 하겠다.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노력, 즉 애초에 약속했던 그런 정당 기초선거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여전히 해야 되는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예. 뭐 그런 게 하나의 지금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얘기가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최 의원님 네. 핵심이 이런 지금 이제 우리 이근영 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핵심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무척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표한테 약속 지키고 새누리당 약속 지켜라. 이게 선거제도의 개혁 아니에요.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지금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무조건 농성을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한을 좀 뒀습니까? 좀 시한을 저희들 마음속에 시한은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무공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 시한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시한을 넘어서까지 하는 건 또 바보 같은 짓이니까 예. 저희들도 선거 체제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기초 공천하지 않겠다, 무공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 개정을 하자 이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약속을 깼으니까요. 예. 이 약속 깬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해라. 사과를 대독 사과하지 말고요. 예. 오늘 지금 최경환 그 원내대표가 네, 와서 대독 사과를 했는데 딴 사람들이 직접 사과를 일단은 요구하고요. 만약에 공천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사실은 좀 바꿔주면 무공천을 해도 한번 싸워볼 만한 이 마당이 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석을 그렇게 깔 수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정당 기호제를 폐지하겠다랄지 네. 그래서 원형 투표제로 네. 원형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후보 이름을 쭉 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공천을 받지 않으면은 탈당을 해야 되는 조항이 선거법에 있거든요. 예. 이 탈당 조항을 그러면 좀 없애주라. 그러면 정당을 유지하면서 출마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이게 지금 무공천이라는 게 정당의 존립 기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그 모든 패단을 위해서 무공천을 실험하려면은 제한적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문제의 근원이 이 지역주의의 뿌리가 돼 있는 영호남에서 시작하니까 영호남을 그럼 한번 무공천 실험을 해보자. 랄지 인구 10만 이하의 곳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네. 예. 그러니까 제한적 무공천을 한번 해보고 이 제도를 이번에 실험 결과를 본 뒤에 확대하든지 그만두든지 하자. 이건 여야 협상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일체에 지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독 사과한 뒤에 예.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냥 공천하겠다라고 지금 가는 예. 거죠. 그러면은 실제 이제 일정을 보면 6월 4일 지방선거 있고 네. 5월 15일서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이 시작을 한단 15, 말이에요. 16입니다. 예, 15, 16 후보자 등록을 하고 그럼 지금 4월 초니까 한 4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 등록 전에는 모든 게 결말이 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5월 14일까지 하면 되죠, 되기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4월 초에 여야 협상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야당만이라도 무공천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실은 대안 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일체 응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자기들끼리 공천하겠다. 이미 지금 그 공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그리고 종표는 새정치한테 니네 공천하는지 안 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글쎄요. 철판도 여러 겹의 철판이라 저희는 이게 알루미늄인지 새로 나온 티타늄 신소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이상실입니다. 예. 요즘 애들 말로 헐입니다. 헐. 저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새누리당은 얼마 전에 황우여 대표가 예.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책임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당학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치학회에서도. 근데 새정치에서 어쨌든 새정치가 탄생한 조건이 무공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공천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새누리당에서는 공천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입 다물고 그럼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턴을 하든지 만약에 죽어도 유턴을 못 하겠다고 그런다면은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최소한의 보완책이라도 공론화해서 저는 토론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당 간의 결정을 내야죠.
유턴을 하려면은 전당원 투표로 가야 되고요. 예. 만약에 유턴을 못 하겠다. 그럼 전당원 투표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완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야 협상을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 분명히 요구해야 되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쪽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완책이라 할 건 사실 없지만 보완책도 저희들이 후보 단일화 외에는 사실 보완책이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외에 이제 뭐 사진 공천이라도 사실 해야 되는데. 근데 다시 이제 뭐 최고위원님 개인 견해라기보다도 지금 좀 새정치에서 정리된 안 같은데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협상 안 하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당에서 공천을 해도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은 놈들이 미리 탈당했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세상인데 이거를 지금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으면서 너댓 명씩 있는 것을 후보 단위로 한다. 이게 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정혁수 왜 안철수 김한길은 계속 이걸 무공천하겠다고 아각거려요? 일단 아각거린다고 대표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예의를 좀 갖추세요. 그래도 그렇지. 남의 대표에도. 남의 대표에도 좀 격을 지켜야지.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게 막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제가 막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현재의 이 스텝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이제 약속과 신뢰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죠. 예.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2017년까지 가져가야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다면 다 약속을 저버렸지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원칙과 신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어쩌면 지금부터 2017년 대선을 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애들르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하려는데 왜 말을 끊어? 얘기하려면 자꾸 말을 끊어. 머리 자르고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정작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 길을 간다면 지금 현재 자기 위치는 당 대표거든요. 당 대표면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두 가지 선거를 승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리더십에 상당한 위기가 봉착될 거라는 전망이 벌써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 보면 첫 의총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가 막 얘기하고 있지만 박수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박수 안 치는 사람도 많고 비공개 의총에서는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던 걸로. 건성 치나요? 끌려 나가야 돼. 안 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는 거.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얘기 길게 해봐도 정리하면 결국 안철수 대표는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이기는 것보다도.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대목이 이거였어요. 네. 기초선거 그러니까 기초단체장들하고 첫 번째 의총하는 날 아침에 조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 예. 죄송하다. 선거에서 참 어려운 어쩌라고. 결과 그런데 어쩌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다 떨어지라고. 미안하고 끝 이렇게 예. 돼서 저는 좀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이근영 대표님 네. 노려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기초단체장 선거 어떻게 되나요? 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서울이 현재 17명인데 이 새정치 쪽이 구청장. 몇 명 살아남나요? 뭐 10명에서 한 서너 명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살아남는 게요? 예.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돼요? 많네요. 네. 그렇게 많이 살아남으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예. 사실 이게 무공천 이런 방침이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선거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예. 기초선거 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상 혼란이 생겨서 예. 만약 서울시장은 공천을 하고 뭐 성남시장이나 고양시장을 공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공천하지 않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이 될 정도로 예. 네. 이 기초선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별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예. 우리 신채구 의원님 뭐 나오셨습니다. 오늘 농성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10군데에서 한 10서너 군데 정도 꽤 사이. 높게 잡으신 건데. 아마 아니죠. 서울 시내 구청이 25개인데 그중에 예. 10개면 반타작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 되는 저는 거잖아요. 17명이 다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예측이 안 맞으면 회사 문 닫아야 돼. 수정할 기회를 세다. 드리겠어.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신채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는 걸 막질 못해요. 제일 중요한 갈라먹게 게. 한다 이거죠. 예. 나와서.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해식 구청장이 강동구청장이 네. 가장 삼선 도전하면서 예.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한 명만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또 하나 나왔을 경우에 원사이드하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갖고 지금 17명 구청장들이 잘하거든요, 다. 그렇죠. 정말 잘해요. 그 중에 네, 뭐 한 대부분 평가가 10명, 좋지요. 그러니까 대체로 평가가 좋고, 네. 뭐 압도적으로 평가가 좋은 뭐 65% 이상 지지율 나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누가 한 명만 나오면, 그리고 욕망의 덩어리인데 선거라고 하는 게, 최고위님 선거 치러보셨잖아요. 네. 욕망의 덩어리 속에서 살아남으신 거 아니야. 그렇죠. 경쟁자를, 야, 너 후보 나가지 마. 내가 이번에 해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게. 그러면 민주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국회의원 이번에 꼭 될래. 구청장 꼭 될래. 이걸 어떻게 막냐고. 예? 어떻게 다시 정정할 시간을 드릴게요. 강요하시는 거예요. 한 9명 정도로 정정할게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제가 한 6명 정도 구청장한테 통화를 해봤더니 스스로 다 떨어진다고 보더라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파란 잠바들이 네. 누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가 진짜인지 아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도나 광역시 이런 데 시장들, 네. 수원시, 네. 화성시, 뭐 고양시, 성남시 이런 데 시장들의 인지도가 높대요. 그래서 거기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의 구청장은 아마 전멸하지 않겠느냐. 많아봐야 3명 정도 살아남으면 다행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과거에는 이제 구청장 선거 때 나가서 구청장을 누구를 뽑을까 이름까지 기억하고 나가서 뽑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죠. 기호 정도만 알고 당보 가서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라면 정말 전멸한다라는 그 가정이 상당히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소위 관여 수준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예. 그 대신 농성을 굉장히 더 심하게 심하게. 인퍼센트만을 위한 비우라지 세상 진실보도 없고 단지 찌라시만 판을 치는 세상 우리에겐 전 국민이 있어 우리에겐 진실만이 있어 우리에겐 전국구가 있어 우리에겐 전동주가 있어. 그 새정치에서 이것을 유턴해갖고 입장을 바꿔야 될 필요성 이런 거는 의원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입장을 예. 바꿀 경우요. 그러니까 호남과 중청권과 이 수도권의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틀리죠. 수도권의 의원들은 대부분 유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들이 많고요. 호남은 뭐 어느 쪽으로 가든 관계없고 네, 관계없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대로 가도. 이대로 가도. 네, 그건 뭐 이해가 가죠. 근데 네. 승부는 수도권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인데. 근데 정말 잘못하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괴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혹시 광역을 이긴다고 해도 예. 굉장히 어렵고 총선과 대선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기초의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3,000석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사실상 선거에 손발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전체를 다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 빨간색으로 다 도배질이 되면 이게 사실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정책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광역단체장이나 뭐 기초단체장을 예컨대 새정치민주연합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책 수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부 안티라고 앉아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확 넘어가기 전에 네. 기초단체장을 무공천하면 광역단체장도 서울, 경기, 인천 싸움이 이제 가장 빡세게 붙는 데인데 광역단체장이 승산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지방선거를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 됐으니까. 아, 그래요? 지방선거로 그냥 91년서부터 뛰었어요. 91년은 직접 시의원 나가서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역사예요. 30년 동안 한 번 되신 거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번 됐다니까. 한 번 지난번에 되고, 얘기했잖아. 한 번 되고 10년 못 나오고. 뭐야, 그게. 아니, 근데 이게 상상들을 해보시면 박원순 시장 후보가 이제 와서 노원구를 와. 예. 그럼 노원구의 구청장 후보가 같이 붙어갖고 그 지역을 맞아요. 같이 서너 군데를 도는데. 땅땅땅 찍어요. 그리고 또 성북구로 넘어가. 근데 그 지역에 시장 후보가 오면 구청장 후보가 붙고 시의원 후보가 붙고 구의원 후보들이 쫙 붙어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한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네.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자기 얼굴 확 알리는 거거든. 네. 알림과 동시에 구청장을 찍을 사람들은 시장을 알아두고 또 시장을 찍을 사람은 구청장을 알아두면서 패키지로 묶여갖고 가는데 이 그러니까 시장 선거도 시장이 노원에 와. 그렇죠. 노원에 오면 열댓 명이 현재 우리 김성환 구청장뿐만 아니라 열댓 명이 붙어갖고 다 파란 옷을 입고 내가 민주당 후보다. 이러고 달겨드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네. 못 막아요. 네. 그거 막으면 이제 뭐 욕지거리 나오죠. 욕지로 나오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이게 내 선거를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들 하는데 그럼 시장이 제대로 거기서 이걸 맞춰갖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으면 시장 선거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광역단체장 선거도 어렵다. 서울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갖고 설사 잘해갖고 되면 최고위원님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그 시장이 혼자 시장 되고 구청장 중에서 좋아. 우리 이규정 대표 말 맞다 한 9명 되고 내 예측대로 한 0명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시장이 시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냐. 그렇죠. 현재도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는 이제 올해 선거들이 되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구청마다 신년회를 합니다. 동도 신년회를 하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각 구에 신년회를 가겠다고 일정 조정을 했죠. 그런데 죽어도 박 시장 신년회 참석을 거부하는 쪽이 있습니다. 누구냐? 새누리당 소속의 출신의 구청장들. 구청장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박 시장이 못 갔어요. 근데 이게 구청 신년회도 못 가는데 나머지 뭐 인사랄지 예산이랄지 뭐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건 지금 우리가 큰 약속 정권 교체를 해서 뭘 정의를 세워보겠다는 큰 약속이 2016년과 2017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기초단체장과 의원에서 실패를 하면 그 약속은 못 지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서 12월 19일이 2017년 12월 19일에 다시 재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왜 울었겠어요? 자기들의 앞으로 5년을 생각하고 울었는데요. 정말 이번 지방선거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정의의 문제죠. 나라의 길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2012년 12월 19일 날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몸에서 슬퍼했지만 저는 감옥에 갇힌 몸으로 슬퍼했어요.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누구냐면 나야. 왜냐하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거든. 네. 이때 우리가 이겼으면 나 벌써 사면 복권 돼갖고 이번에 어디 나갈까 지금 넘실거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 정봉주. 아니 최대 내가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유턴 안 하면
그러니까 의원들 중인데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왜 드냐면 네. 김한길 얘기는 대표 얘기는 조금 있다 해요. 아까 네. 안철수는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를 고수하려고 지금 당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안 했어도 했다 그래요, 뭐. 근데, 의원들 중에, 딱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면 호남 출신의 의원들은 뭐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니까 별 관심 없고, 충청권 의원들 또 온도차가 좀 있고,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제일 시급한데, 의원들 중에선 일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면 또 국민들이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해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반작용으로. 아니 보통 선거에서 예.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방선거 몰아주면 국회의원은 또 이쪽으로 몰아주고 예. 국회의원 몰아주면 대통령 선거는 또 다른 데 몰아주고. 근데 2012년에 이게 깨진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 몰아주고 대통령도 준 거야.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정탐한 정보에 의하면 그러면서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서니까 우리 신경민 상임 최고위원, 우원식 상임 최고위원, 그다음에 양승조 상임 최고위원들이 거리로 나갔는데 로텐다운에서 뭐 농소하는 분들 있는데 어쨌든 의원들 동력이 확 붙진 않아요. 예. 로텐다운에 한 20-30명 있고 20명. 예, 20-30명 있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3명의 최고위원이 계시고 이분들이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데 이 착각을 좀 깨줄 필요가 있어요. 국정원 도입에 동원해갖고 선거하죠. 그다음에 사이버 사용 동원해갖고 선거하죠. 그 외부 조력 세력 시발단 뛰죠. 그런데 얘들이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관변 선거에 아주 능해요. 합법적 관변 선거. 그러니까 직능단체 7, 8개 구별로 가 있는 7, 8개 그 직능단체 대표적인 거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 새끼들 이거 우리 방송 듣고 우리한테 항의하고 좀 한 평 좀 던지고 그랬으면 좋겠어. 어? 우리도 이게 노이즈 마케팅 해갖고 좀 뜨게. 그래서 무시당하고 있나 보죠? 이 새끼들 어떻게 듣는지 모르는데 밖에 근데 얘들이 실질적으로 동원하면요. 국회의원 선거 못해요. 그 정도예요. 다 박살나요, 다. 이게 최고위원님 동신년에 한 대 가서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직능단체 사람들이야.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야유하는구나. 50명에서 야유도 안 해요. 50명에서 100명 정도 딱 있는데 구청장이 저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자기네 소속 새누리당 지역위원장 먼저 소개하고 자기들 소속 시의원 소개하고 구의원 소개하고 제일 마지막에 새정치 소속의 국회의원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안 줘요. 정치인들에게 일체 마이크 안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은 쭉 인사 말씀하면서 자기 지역위원장 한껏 띄워주고 자기를 시의원 띄워주고 가서 벙찌고 있다가 그냥 와요.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아니 과장된 게 아니라 이게 넘어가면요. 지금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 듣고 있어. 박원순 시장이 중구청장에 10년에 가겠다 그러는데 아니 제 얘기는 중구청장에 오지 마라. 현역 국회의원보다 전직 국회의원이 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민망해서. 누가요? 아니 이제 30년 정치니까. 실제로요.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뭐 이 직능단체, 관변단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선거의 사이즈로 봤을 때 몇백 표, 몇천 표로 표가 갈립니다. 네,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사이즈가 조금 큰 거고요. 그래도 이 직능단체, 관변단체를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표들이 사실 모아서 대선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모아를 계속 제하면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거를 보면은 그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구도의 사실은 핵심에 들어가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16년, 17년 선거도 그렇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몇십만 표가 대선을 가르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이명박 정동영 선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몇십만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걸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전직 의원께서 현직 의원의 고충을 지금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직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 할 때 지금 현역 의원들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죠. 다음 총선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치르나.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합당을 하면서 안철수 변수가 제거가 된 겁니다. 아, 오히려요. 예. 네. 그래서 그렇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알턴니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을 뭐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근데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예, 뭐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층부터 뭐 좀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볼 때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이 리더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연해 보이는 부드러운 리더십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엄청난 이 카리스마, 소위 카리스마틱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예. 지금 기초 이 무공천 요 의사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두 대표 개인들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그쪽으로 민주당이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느냐라는 예. 그 기억들을 갖고 계신데 사실 그 당시에 여론이라는 것도 내용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 새누리당이 공천제를 유지하든 말든 우리는 무조건 다음에 공천을 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그 여론을 수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할까요? 라고 하는 즉 선거제도 자체를 이렇게 바꿀까요?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었지. 예. 새누리당이 무공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물은 적은 없다. 그건 없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새정치나 물론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뭐 어느 누구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최고 의원님 그 실제로 이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근영 대표가 얘기한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박근혜 쪽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며칠 더 지켜보고 물리적 시간이 이제 밀려 있는데 오히려 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그 초입계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저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네. 두 분 한번 들이받으세요, 이번에. 전문 용어. 예. 아니고 일반 용어인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조만간에 있긴 있을 겁니다. 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 시한이랄까 저희는 한 4월 중순 전후로 예.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어쩔 수 없다면 하여튼 당내 토론과 이 대안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란 옷이 쓰레기 후보용들의 그 집단복이 되지 않기를 하고 반일 운동, 예. 반일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볼 거고요. 예. 장기 대책도 내놔야 될 겁니다. 자치제를 정착시키고 뭐 하여튼 기초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지금 현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약속과 이 약속 파기의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2016년, 17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이근영 대표가 얘기할 때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전 그게 아니고 묘한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의원들이 새누리당 기초 공천하겠다는데 우리도 같이 할 때 무공천하겠다고 했던 거지. 저쪽에서 공천하겠다는데 우리 혼자 무공천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물어요. 기초 공천하자는 당신은 그러면은 새정치 하기 싫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난 새정치 안 하는 사람? 이런 프레임에 갇히니까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하면 이제 이 비유하면 욕 직사하게 먹겠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원 사과하라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그 사이버 사과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네. 이런 거 묻잖아요. 식으로 나왔죠. 네.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가 똑같은 것 같아. 기초 우리 공천하자 그러면 새 정치 안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안 하냐고. 알리하고 이노끼하고 그 게임하는 거 생각나세요? 예. 알리는 서 있고 이노끼는 누워 있고. 알리는 서 있고 이노끼는 계속 누워 있다가 되게 재미없이 끝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알리는 막 때려도 되고 예. 이노끼만 누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 가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지 이제. 그거 누가 봐도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건데.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걸 오늘인가 어젠가 김효석 네. 전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셨던데 잿더미가 되고 나면 새정치에 파란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새싹이 돋아날 예. 것이다. 그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새누리당한테 다 바치고 나면 예. 국민들이 반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인데. 뭐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그게 뭐 우리가 자해공갈 뭐야 그게. 한쪽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이 소수 세력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민주당 출신의 말하자면 단체장들 다 죽이고 조직들을 쫙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쫙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진짜 제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서 예.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예. 안철수 의원 쪽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내세워가지고 이기면 일단 참신한 인물이 없어요 그쪽에. 모르죠 그거야. 왜냐하면 잉여 정치 세력들만 있고 참신한 세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돈 교수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이미 네.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전직 민주당 그리고 현직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야당을 그 정당 정치 혹은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할 마음이 없다. 무시하기로 이미 마음먹은 지가 오랜데 거기를 상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스스로 지키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게 새정치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첫 번째 의총에서 노무현의 바보 정치론을 꺼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게 노무현이 했던 바보 정치와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왜 거기다가 갖다 붙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꺼내질 못하는 거죠.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안철수 대표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 그럼 김한길 대표는 합당하기 전에는 최고위원님 합당하기 전에는 뒤늦게서야 무공천을 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탈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월 말쯤에 이제 알았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공천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가 합당하면서 무공천 쪽으로 가자. 이게 고리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치를 잘하는 분인데 이렇게 가면은 지방선거에서 박살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근데 김한길 대표는 뭐 때문에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짐작 가는 바가 있는데 예. 장 기자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이거 방송 우리 해봐야 못 올려요. 아니 김한길 대표가 처음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대표가 되겠다. 우리는 이기는 정당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기는 정당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정치를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의 역할은 통합에 큰 기여를 했다. 통합에 기여를 했다. 그렇죠. 통합에 큰 기여를 했고 결과적으로 2016년, 2017년에 야권이 집권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집권에 기여하는 이른바 킹메이커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킹메이커가 되고 싶다. 근데 무슨 그런 못 것도 알아들을 있죠. 얘기를 저렇게 해. 못 알아듣겠어요. 예. 왜 전직 국회의원이 얘기를 못 알아듣? 아니 애들러서 얘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어. 전혀 그러니까 아닌데. 작은 최고위원님 지방선거 저게 이런 무슨 거. 말씀이에요? 네? 작은 뭐? 작은 지방선거에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예.
왕을 만드는 선거에만 끼어서 예. 왕을 만드는 걸로 내 역할을 만족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큰 큰 영역의 정치라고 그러니까 두 분은 생각을 하는 이런 거죠. 거래. 이번에 정치다. 두 분은 그 정리해 보면 우리 신경민 최고위원과 세 분의 상임 최고위원과 생각이 다르네. 지방선거에 저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대통령 있다.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 최고위원님 유턴의 전략은 아까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때요? 전당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물은 거는 우리가 무공천하겠다. 라고 하는 걸 물었단 말이에요.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물었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안 해. 환경이 바뀌었어. 그럼 새누리당이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무공천 할 것이냐. 이걸 물어야지. 그렇죠. 전당원 투표 한번 물어야죠. 그렇죠. 그걸 물어야죠. 그다음에 국민 좋아하잖아. 안철수 대표는 국민 좋아하잖아요. 여론조사 기관 믿을 만한 윈즈코리아 컨설팅을 포함해서 여론조사 기관 3개를 해야 돼. 2개는 안 되지. 짝수는 안 되니까. 3개를 찍어갖고 국민들에게 묻자. 새누리당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도 무공천으로 가야 되느냐. 라는 걸 물어갖고.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정당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최소한 정당에서 해야 되는 기본 절차, 당원들에게 이것이 잘된 결정인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면 다시 한번 토론해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새누리당에 비해서 오히려 더 덜 민주적이죠. 비민주적인 정당 같아요. 덜 민주적이죠. 왜냐하면 덜. 새누리당도 사실은 애초에는 당 지도부 쪽에서는 정당 공천 폐지 쪽으로 갔었죠. 근데 내가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내부 반발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방향을 다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은요. 그 정당 공천 안 하겠다. 하다가 이제 정당 공천 하는 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내 소장 그 쇄신파에서 약속대로 무공천하자 하니까 지도부가 나와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결국 그 쇄신파도 동의를 했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 안 해요. 아니 새정치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유턴의 그 브릿지를 좀 그 레버리지를 삼으면 좀 어떤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뭐 받아들여야지 뭘 해보시지. 유턴 자체를 목표로 하고 그걸 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예. 물어봐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그 모범 정치가 싫어. 그냥 우리 유턴 할 테니까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반대하면 우리 유턴 안 하마. 해야지 사람들이 유턴 할 수 있도록 찬성을 하지. 근데 또 그렇게 보는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한 번밖에 당선. 센 한 방을. 아니 근데 그런 물어보는 절차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세 분의 최고위원 나올 때는 목적은 그거였었죠. 저는 하여튼 무공천에 반대입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 무공천을 하려면은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학자 그룹이 3개가 있는데 정치학계 이제 풀네임은 잘 모르고 정치학계, 정당학계, 행정학계가 있어요. 네. 정치학계, 정당학계는 무공천 반대예요. 정당 정치의 후퇴, 훼손, 책임 정치의 실종. 근데 행정학계는 무공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기초 의원들이 너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럼 예속되어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학회 어느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새끼발가락이 골무니까 다리를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공천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왜 공천제도를 없애냐는 거예요. 사실 정당 공천 자체가 전부 다 문제인 것처럼 부패의 하나의 사슬처럼 돼 있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좋은 정치인들을 전략 공천하는 하나의 루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새로운 정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 정치인은 새로운 정치인이 들어가야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통로를 막는
역할도 되는 거죠. 무공천이라는 것이. 정당 공천을 해야 그런 게 뚫리는데 그래서 여성 단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 이 무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성들이 정치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봉쇄된다. 그래서 여성신문 같은 데는 날마다 기사를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공천해야 된다고. 공천하자고. 왜냐하면 그런 길이 막혀버리니까요. 그리고 소수자 배려가 전혀 안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조차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시간이 이거를 입장을 조정하거나 국민들에게 묻고 내부 당원들에게 물을 시간이, 오늘을 4월 3일이라고 보면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4월 중순까지. 근데 요즘에 기계가 좋아져가지고요. 예. 소프트웨어가 좋아져서 사실은 하루 만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맘만 묻는 먹으면, 게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예. 바로 설계하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그럼 마음을 먹게끔 일단 안 김 두 분한테 한번 그렇죠. 들이받아야 될 텐데.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실제로 전당원 투표를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것은 일종의 전제, 일종의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새정치연합 측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을 했는데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건데 새정치연합에서 오신 분들은 이 기초선거 무공천은 일종의 통합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 자체를 바꾸는 재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게 되는 거고 논쟁 그러니까 자체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열리지 않는 안철수 거죠. 대표가 그랬다면서 이건 의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논란의 의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감수하고도 폐허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새싹이 돋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을 믿고 가자. 국민 속으로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국민을 믿는데 국민한테 한번 좀 물어보면 안 돼? 이번에 한번 물어보지. 안철수 대표한테 전화를 할까요, 우리가? 국민이 딴 얘기 할까봐 좀 겁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이제 협상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야 협상 물론 그건 여야 협상 예.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의지도 중요하죠. 근데 여야 협상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4월 국회는 사실은 무망하다고 볼 수 예.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 당내 어떤 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는 마음먹기인데 금방 장 기자가 지적한 대로 안철수 대표는 무공천과 지금 이퀄이 돼 있거든요. 동의어라고 돼 있고 전제 조건으로 돼 있기 상당히 때문에 공고한가 보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무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의 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는 무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입으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만약에 무공천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원칙이라 그렇다면은 직접 사과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약속과 원칙에 박근혜라는 그 신화를 깨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지금 얘기된 아까 쭉 얘기했던 후보 단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가는 것. 그것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유턴은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다. 네. 근데 저는 제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참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뭔가 좀 문제 되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새로운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계속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오더니 결과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희망 자체를 없는 것으로 2016년, 2017년에 대한 기대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망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면 결국 국민들은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기존의 기득권 재벌만 공고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국민만 불쌍한 나라가 계속 되는 거죠. 최 의원님 그 지역구 활동이나 정치 활동 열심히 하셨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네티즌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가장 적극적인 분들 중에 하나인데 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선거하면 뭐하냐. 그리고 국정원이나 이런 사이버 사령부 애들 개입해갖고 실질적으로 표심을 한 3-4% 틀어놓는데 이번에도 해봐야 지방선거 지고 나면 지방선거에 별로 투표하고 싶은 심정이 없다. 라는 얘기가 무척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6월 4일은 미리 찍어놨어, 지금. 6월 4일을 또 하나의 멘붕데이.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민주당에서 무공천하면 이건 지는 게 뻔한데, 그럼 멘붕 오면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멘붕이고, 2017년 대선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새정치연합에서 온 분들하고 완전 반대 견해예요. 대체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든 그쪽이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그 대통령이라도 되지. 그러게. 그러니까. 네,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좀 지방선거 투표율 굉장히 예. 낮을 겁니다. 낮죠. 예. 그리고 저쪽은 무조건 보수정 무조건 다 투표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쪽 전체적으로 하여간 예. 낮을 텐데 투표율이 낮으면 뭐 그 결과는 되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투표율 20% 정도 나오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니까 보이콧을 하자. 보이콧을 하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참 답답하죠. 네. 정당 공천을 포기한 거 예. 이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그다지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않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 쪽의 지지도도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렇죠. 뭐 오히려 요즘 좀 떨어지고 있죠. 예.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야당 예. 쪽에서. 그렇지만 그 비난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전혀 움직이지 전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 더 올라가고. 예. 60. 이 정당 공천 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양면성 있는 데다가 예. 또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예.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당내에서 공천 폐지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한번 빡세게 토론을 좀 해보자. 짧지만 이런 한 15일 정도 남은 기간 중에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축으로 전당 투표제도 한번 해보고 국민 여론 좀 묻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바로 우리 안쪽으로 화살을 돌려갖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당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의원군이 예. 일단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수는 아니지만 이 지금 우리가 내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안 대표는 결국은 무공천을 새정치의 브랜딩으로 브랜딩하고. 대표 브랜드죠. 네. 대표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새정치의 대표 브랜드가 일단 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12월 19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허접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결단이고요. 그 두 분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시네, 이재명 대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예. 저는 그러나 가능성은 높게 생각하지는 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선거까지 지면서 트리플 크라운, 해트트릭을 하는 것은 뭐 전혀 명예롭지도 않고 앞으로의 또 대사를 생각하면은 맞지 않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또 정당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 일단은 열심히 노력을 해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점 하나는 이 무공천이 일반 국민의 관심 외의 이슈입니다. 예, 네, 관심 외의 큰일이죠. 이슈고 정당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해서 이 관심의 폭이 대단히 크죠. 편차가. 네, 그 편차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이 정당 내부, 지금 예. 이 야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이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맨 싸우기만 하는 네. 지들끼리 내무반에서 총질만 하는 전혀 수권 능력이 없는 허접한 집단으로 자꾸 매도를 하면서 예. 이것이 야당의 비하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치 혐오증이 돼서 이것이 결국은 모든 정치권을 다 옥조이는 지금 사슬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끄럽게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게 비난도 있지만 건전한 비판도 있는데요. 건전한 비판마저도 막아버리는 예. 그게 지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신강경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원칙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신강경파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계파가 없는 사람인데 저야말로 진짜 무계파고 한 번도 계파 모임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 무슨 말을 하면은 계파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을 틀어막는 효과가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만 하면 뭐 친노의 반격이다랄지, 강경파의 뭐 어긋장 놓기랄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은 저희가 쭉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지금 트리플 크라운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총선지고 대선지고 지방선거져서 완벽하게 트리플 크라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지금 트리플 크라운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판을 하면은 뭐 친노의 반격이랄지 당권을 염두에 둔 거랄지 이렇게 언론들이 써댑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치 혐오, 야당 폄하, 야당은 아주 아무 능력이 없는 뭐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사실 건전한 비판과 토론과 뭐 이런 정책 전환에서 몸을 움직이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고님 이렇게 하세요. 그 자꾸만 종편이나 조중동 그 논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국구 논조만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그 좀 이렇게 편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 무공천이 마치 새정치로 이렇게 자학적 셀프 자학 프레임을 짜놓은 건 정말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공천 문제 제기하면 새정치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세요. 무공천에서 아니 지방선거 지면 안김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당신들은 무능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에 물러나라. 이거를 바로 치고 나가시면서 어차피 17년 대권 주자도 없는데 들이받아야지 대권 주자 됩니다. 아니, 저는 그러고. 신경민 최고위원을 대권 주자로. 대권 주자는 많을수록 좋아, 당해. 그래서 일단 안김을 들이받는 것을 오늘의 미션으로. 아니. 저는 일단 그 얘기는 뭐 편집될 걸로 보고. 아니, 편집 안 됩니다, 우리는. 저는 새정치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일단 사회학도로서, 예. 사회과학도로서 새정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정치의 새정치는 없습니다. 다만 진짜 정치, 정치다운 정치, 그렇죠.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정치의 역시 핵심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니까요. 민주주의의 요소를 하나하나 가다듬어 가는 것이 정치다운 정치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몸담아 있는 한은 정치다운 정치,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른 게 얘기하는 게 혹시 대권입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신경민 대권 후보 뭐 아니, 그런 거 아니, 이거 자리인가? 유턴을 성공시켜야 돼. 유턴을. 네, 저는 이게 지금 신경민 최고위원의 얘기가 너무 슬프게 들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약간 목소리가 좀 슬픈 톤이시네요.
그런가요? 오늘 저기 분위기가 너무 격해가지고 점잖은 신최보 의원께서 분위기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좋아요. 뭐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네, 왜 슬프게 느껴지냐면요. 이게 사실 사실 초선 의원이시거든요. MBC에 오래 계셨고 기자 출신이시고. 근데 정치에 와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좌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정원 관련해서 계속 싸우셨거든요. 지난 한 해 정말 여름휴가도 아마 못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도 못 갔지만. 하여튼 취재하는 기자도 못 가고 국회의원도 못 가고 이러는 건데요. 내내 싸웠지만 성과가 없어요. 물론 이제 수많은 팩트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다뤘지만 유우성 씨, 유가려 씨 사건, 이 간첩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 안에서 뭔가 사실 그런 게 정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 제도에 있는 제도까지 공천 제도까지도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제대로 된 정치를 스스로 자학하거나 뭘 왜 정치하고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고민, 철학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슬프네요. 옆에서 저는 이렇게 늘 지켜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기초 무공천 이 부분은 유턴을 해야 한다. 그럼 뭐 유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유턴해야 된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좌회전 우회전도 있습니다. 유턴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지방선거를 포기 잿더미 위에서 무슨 꼽힌다는 효석이 형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에 진상 바치는 이런 선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성 조금 더 빡세게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턴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저희도 옆에서 팟캐스트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농성장에 와서 한번 녹음하시죠. 예. 좋습니다.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신경민 전 앵커, 현 국회의원, 현 최고위원을 모시고, 민주당의 뻘짓, 민주당이 아니지,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 힘들어 말하기가. 헷갈려. 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2, 3, 4. 봉도사 정봉주의 전국구